히토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첨단 기술이나 국방 산업에서는 거의 뭐 비타민처럼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히토류를 미국 땅에서 직접 채굴하고 또 가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했죠. USA 레어 얼스. 티커는 USAR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2030년까지 투자금이 정말 3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볼까 해요. 네, 맞아요. 이 USA 레어얼스라는 회사가 2025년 3월이었죠. 스펙 합병이라는 약간은 좀 특별한 방식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경쟁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 뜨겁잖아요. 그중에서도 이 히토류 분야는 정말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해져서 국가적인 관심도 엄청나게 커졌고요. 덕분에 이제 USA 레어얼스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확 받게 된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주식이 정말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지난 석 달만 보면 무려 74%나 급등했거든요. 근데 또 상장 직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한 14% 이렇게 훅 빠지기도 했었고요. 이야, 이거 뭐 차트만 봐도 정말 심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초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예측하기 힘든 변동성 속에서 어떤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위험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핵심 동력이 뭔지, 그리고 과연 2030년까지 3배 성장, 이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또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어떤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보들이 많은데 이걸 좀 명쾌하게 정리해서 너무 정보에 압도되지 않으시면서도 핵심을 딱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USA 레어얼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최근 주가 흐름부터 좀 보죠. 정말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딱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직후에는 14%나 뚝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는데 최근 석 달 동안에는 74%나 급등했어요. 연초 대비로 보면 한 55% 정도 상승한 셈이네요. 네, 지난 1년, 그러니까 52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제일 낮았을 때가 5.56달러, 그리고 제일 높았을 때는 20달러까지 갔습니다. 이 범위만 봐도 뭐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얼마나 격렬하게 위아래로 춤을 췄는지 알 수 있죠. 네,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주가 변동성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46%나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이나 전체 시장 평균 변동성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심지어 주간 평균 변동폭이 19%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딱 질문이 생기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정신없이 요동치는 걸까요? 이걸 좀 제대로 파헤쳐봐야 할 것 같아요. 그 격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지정학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을 쭉 보면 한 70% 정도를 중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이 히토류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든 미국 안에서 직접 히토류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군요. 그게 핵심 동력이네요. 꼭 예전에 에너지 자립 이야기처럼 이제는 히토류 자립이 중요해진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히토류 자립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고요. USA 레어얼스처럼 미국 내 생산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확 끌어올린 핵심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결국 이 주식의 운명이 미국이랑 중국, 이 두 나라 관계에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예전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미국 내 생산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주가가 오를 수 있고요. 반대로 뭐 최근처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잘 돼간다거나 예상외로 중국이 미국에 히토류 수출을 좀 늘리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단기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시야를 좀 더 길게 가져가 보면요. 히토류나 코발트 같은 이런 전력 광물들은 미국의 국방, IT, 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미래 헬심 산업에 정말 꼭 필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일종의 필수 자산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30년까지 1만 달러를 투자하면 정말 3만 달러가 될 수 있을까 이거죠. 현재 주가가 대략 한 15달러에서 17달러 사이 정도 되니까 3배가 되려면 주가가 45달러에서 51달러 선까지는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3배 성장 시나리오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주로 한 3가지 정도를 근거로 듭니다. 첫째는 미국 내에서 이 히토를 포함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있고요. 둘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쉽게 풀리기보다는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그리고 셋째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망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죠. 이 3가지가 잘 맞아떨어진다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망이 다 이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니겠죠. 분명히 좀 더 신중하거나 보수적인 시각도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모든 분석이 다 똑같진 않죠. 2030년까지 주가가 한 20달러에서 25달러 수준까지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봐서 지금이랑 비슷한 13달러에서 15달러 사이 이 박스권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아까 목표가 3배, 45달러 이상과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국 이 회사가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 그러니까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지정학적 이슈나 정책 기대감 이런 것만으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확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우상향하려면 결국 이 회사가 실제로 히토류를 땅에서 캐내고 그걸 또 정제해서 고객한테 팔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매출과 이익,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숫자로 딱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2030년까지 3배 성장, 이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중대한 위험 요인들, 이것들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요. 이 USA Rare Earth가 여전히 프리-레베뉴,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장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은 실제 매출이나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현재 주가의 모든 움직임은 전부 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될까, 거시경제 환경 변화,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지정학적 뉴스, 이런 외부 요인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 자체도 사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광산 개발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광산 개발 사업은 원래부터 여러 어려움을 안고 있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각종 복잡한 인허가 절차들, 이걸 다 통과해야 하고요. 또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 이것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대규모 초기 투자 자본이 필요한데 이걸 또 어떻게 잘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실제 광산을 개발하고 히토류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위험. 이런 운영과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허들을 계속 넘어야 하는 그런 달리기 같은 거죠.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 말고도 외부 환경 변화에서 오는 위험도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방향이 확 바뀌어서 정부 지원이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첨단 제품 수요가 줄면 히토류 수요 자체도 좀 줄어들 위험이 있겠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더 싸거나 더 친환경적인 히토류 생산 기술을 확 개발해서 시장에 뺏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 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좋아져서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확 줄어든다면 그러면 이 주식이 가진 단기적인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그 경제성 문제도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생산 비용 문제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 분석들을 보면 미국 안에서 히토류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한 2배, 많게는 3배까지 더 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큰 부담이죠. 만약 어렵게 생산을 시작한다고 해도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밀리면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그 명분이 이렇게 높은 생산 비용과 현재 수익이 없다는 경제적 현실의 벽을 넘어설 만큼 강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눈 것들을 종합해서 투자 전략하고 결론을 한번 정리해보죠. USA Rare Earth라는 기업은 요약하자면 미국의 전략적 자원 확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 그리고 지정학적 및 정책적 기대감이라는 강력한 상승 동력, 그런데 동시에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아직 수익이 없다는 현실적인 위험 요인,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초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전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투자금이 3배 되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1만 달러가 3만 달러가 될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급등 후에 분명 가격 조정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지금이랑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해지고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된다면 이 3배 성장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망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전제라는 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고 불확실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이 시나리오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실제 매출이 나와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되는지, 정부 정책이 계속 우호적인지, 지정학적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쟁사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 복잡한 사업 인허가는 잘 진행되는지 등등 수많은 외부 변수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위 스토리에 기반한 주식의 특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극단적인 낙관론과 비관론이 아주 치열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주식에 투자를 정말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건 뭐 투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영역이고요. 자신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한 번에 큰 돈을 넣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시간을 두고 나눠서 사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주가 하락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그런 손절매 원칙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진행 상황이나 주변 환경 변화를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겠죠? 자, 이 모든 분석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USA Rare Earth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이 히토류 자립을 이루는 것이 미래에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특정 시나리오에 좀 기대를 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당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른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USA Rare Earth라는 특정 기업 사례를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만 이 논의는 조금 더 넓은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국의 이익과 자원을 먼저 챙기는 소위 자원민족주의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어쩌면 미래 사회에는 가치 있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이걸 넘어서서 설령 생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국가의 전략적인 필요를 딱 채워주는 기업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효율성이나 단기 수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등장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한 기업의 주가 전망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와 또 미래의 가치관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USA 레어얼스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